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컨주머 일렉트로닉스 쇼, 줄여서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또 어떤 기상천외한 미래 기술들이 선보여졌는지, 자, 오늘 이 시간 그 CES를 총정리해보려 합니다. 네, 2018 국제 CES 결산,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조민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끝났죠? 일주일 동안 하면서? 네, 오늘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던 5일에 걸친 모든 쇼는 끝이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였던 만큼 정말로 많은 참가 업체 그리고 또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선보였습니다. 150여 개 국가 그리고 3,9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LG전자, 삼성, SK텔레콤 등 대기업이 또 참여를 했었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주제가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하나로 모든 사물 인터넷들이 연동이 된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기반의 모든 연결성들이 핵심 주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조금 부분별로 좀 나누어서 저희들끼리 좀 총 결산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네. 이번 2018 CES를 이슈 포커스 시선에 맞게 네.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네. 빠질 수 없죠. 네. 두 번째로는 한국 기업의 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색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색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로 선정을, 구별을 해서 선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 첫 번째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CES에서 이 인공지능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 소피아라는 로봇가 나왔습니다. 네, 소피아는 제가 알아요. 아, 소피아 아세요? 예, 예. 네. 아무래도 매년 그 소피아와 비슷한 인공지능 로봇들은 나왔는데 이번에 선보였던 이 소피아는요. 더 자연스럽고요. 정말 보면 사람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 언어 추론 능력이나 생각을 이제 혼자 스스로 해내는 능력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소니에서는 아이보라는 반려견 로봇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출시를 해서 더 넓혀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것 또는 말을 하는 것들을 습득해서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의 AI라고 하는 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Artificial,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으니 사람이 그 지능을 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감정도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케이스의 어떤 상황을 또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조민정 기자가 말씀하실 때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그럼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왠지 그럴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보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저희 집에 하나 있어요. 요만한 그 알렉사. 네. 네. 보통 저희들 생활 안에 이제 있는 친근한 인공지능으로는 알렉사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들도 이번 CES에서 많이 선을 보였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두 번째 한국의 위상에 관한 것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도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의 위상, 약진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말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플랫폼, 삼성전자에서는 빅스비라는 것이 이제 주요 핵심 기술인데요. 네. 이것을 사용해서 스마트 띵즈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이 스마트 띵즈를 활용해서 가전뿐만 아니라 비가전까지도
통합 연결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딥싱큐라는 스마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번에 AI OLED라는 이제 OLED TV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올레드. 네. 네, OLED TV 선보이기도 했고 인공지능 로봇인 클로이를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 클로이는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알렉사와 같은 다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 집에 알렉사가 있으니까 그걸 사면 클로이를 사면 또 둘이 연동해서 자기들끼리 친구 네, 되겠는데요? 서로 호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하지만 이 인공지능 플랫폼 말고요. 우리 한국 기업에서 선전을 했던 아이템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TV 아니에요? 예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TV인데요. 이번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14개 기업이요. 네. 이 OLED TV를 탑재한 TV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LG전자가 정말 주도권을 꽉 잡았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AI OLED TV가 이번에 베스트 TV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롤러블 TV의 특성을 살려서 롤러블 TV는 뭐예요? 네, 롤러블 TV는 TV를 롤 하실 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TV인데 다 봤으면 이렇게 접어갖고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OLED 그 기술 자체가 스크린이 롤러블하게 휘어질 수 있다라는 네.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018 CES에서 정말 명소다 이렇게 꼽혔던 장소 중 하나가 LG전자의 그 OLED TV를 사용해서 대형 협곡을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실제 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LG의 정말 큰 어떤 노력의 성과인지 이번 11월에 CES 2018에서는요, 혁신상 18개 부분을 수상을 했고요. 이를 포함해서 총 70여 개 어워드를 이 LG전자가 다 휩쓸었습니다. TV는 LG 못 당하나 봐요. LG 아니면 삼성입니다. 요즘 TV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화면을 채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밝은 화면, 넓은 시각을 확보한 TV를 선보였고요. 반가운 소식은 웅진 코웨이와 같은 이 중소기업들도 혁신상을 받는 등 선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한국이 자랑스러웠던 것 네.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색 상품은 뭡니까? 네, 아무래도 CES를 방문하는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들인데요. 이번에도 과거로 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스코프 기술이나 아니면 자신의 얼굴을 3D로 스크린 이제 쫙 해서 네. 내 얼굴을 그대로 복제해낼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왜 이거 3D로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가 이렇게 찍찍 왔다 갔는데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 그게 입력이 되면 저쪽에서는 내 얼굴을 입력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네. 그대로 똑같이 생긴 마스크가 하나 나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 그걸 조민정 기자가 쓰면 제가 2명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그런 기술들도 선보였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제빙 기술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술을 꽉 얼려서 네. 끝까지 술을 마실 때 네. 희석되지 않고 오. 끝까지 술을 즐길 수 있는 기술 등 네. 생활 전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은 걸 들어서 좀 정신이 없기도 한데요. 네. 앞서 그 3가지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네. 그건 최소한 외우고 이 시간을 마치고 싶어요. 네. 뭐라 그러셨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네, 두 번째 우리 한국 기업의 위상. 위상. 네, 그리고 마지막 이색 아이템들 제가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니까 기억이 다시 나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과거에는 이 CES에서 선보이면서 환호를 받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게 일반 대중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해서 한때는 이 라스베가스 CES에서 선보인 많은 이 미래 기술이 첨단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면서 끝내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CES에서 선보인 기술이 곧바로 대중화,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핸들이 아예 없는 100% 자율주행차, 집안의 세탁기나 밥솥이 말 한마디로 작동하는 사물 인터넷, 이제 머지않아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정민정 기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